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뻣뻣함과 통증을 그대로 느끼느냐, 아니면 왜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해 왔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42년 동안 한국 전역의 연구소에서 스포츠 영양학과 관절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내용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앞으로 숙여서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닿았습니까? 이제 어깨를 뒤로 돌려보십시오.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까? 뻣뻣함이 느껴졌습니까? 저항감이 있었습니까?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있습니까? 없는 척했던 붓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든 상관없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가 부족하다고, 그것도 하루 중 가장 잘못된 시간에 그렇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3년 전 따님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데려왔을 때 68세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목이 돌아가지 않아 저를 보려면 온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시키는 대로 2년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최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보충제 회사들이 절대 광고하지 않을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케팅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단백질을 실제로 사용하여 관절을 복구하고 결합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 단백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 중요한 시간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왜 일부 환자들은 단백질 보충에 훌륭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충분한 양을 섭취했는데도 거의 개선되지 않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백질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품질이나 출처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전적으로 언제 섭취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기상 후 90분 이내에 여러분의 몸은 제가 황금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특수한 세포 경로가 열려 아미노산이 밤사이 손상된 관절, 연골, 결합 조직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염증 지표가 떨어집니다. 콜라겐 합성이 최대 70%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빠르게 닫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대신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침을 거르거나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점심이나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단백질을 먹으면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왜 무릎이 여전히 아픈지, 왜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지, 왜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힐 때 찡그리지 않을 수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황금 회복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씨를 4달 만에 겨우 걷는 상태에서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할 수 있게 만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단백질 섭취 시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꾸로였는지, 그리고 이 하나의 간단한 조정이 어떻게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그램의 단백질 효과를 최대 10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긴급합니다. 앞으로 10초 안에 간단한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보십시오.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무릎에 뻣뻣함이 느껴졌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잠시라도 망설였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의료시설에서 15년 넘게 스포츠 영양학과 관절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똑같은 불평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뻣뻣함, 통증, 하루하루 아침마다 여러분의 독립성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점진적인 이동성 상실, 그리고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단백질과 관절 회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데려왔을 때 74세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관절이 밤사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너무 뻣뻣해서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님이 기본적인 일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까? 완전히 독립성을 잃게 될까? 이 씨는 2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왔습니다. 라벨에서 권장하는 대로 매일 저녁 식사 후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실수로 인해 그의 몸은 섭취한 단백질의 90%까지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주도 안 되어 이 씨의 삶을 변화시킨 해결책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경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몸이 콜라겐을 합성하고 결합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생체 시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복구 주기가 있습니다. 기상 후 첫 90분 이내에 여러분의 세포 경로는 아미노산의 최대 흡수와 활용을 위해 준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소화 시스템의 특수 운반 단백질들이 최고 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염증 지표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세포들은 관절 조직을 복구하고 연골을 재건하고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을 완전히 거르거나 탄수화물과 설탕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때쯤이면 황금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대사 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염증을 70% 줄일 수 있었던 바로 그 단백질이 이제는 소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폐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시간 때문에 매일 관절 건강을 말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후 9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저녁 섭취에 비해 아미노산 흡수가 300% 증가합니다. 결합 조직의 콜라겐 합성은 2배가 됩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환자들은 단 14일 만에 가동 범위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고합니다. 이 씨는 이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90분 이내에 6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아침에 황금 시간 동안 말입니다. 3주 이내에 그는 아침 경직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2달 이내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의 관절에 생사가 걸린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일주기 복구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도록 설계된 특정 효소들을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들은 이 시간 동안에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효소들은 24시간 동안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염증이 생기고 악화되면서 결코 오지 않을 도움을 기다리며 그대로 있게 됩니다. 기상 후 90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아침 코르티솔은 사실 여러분 몸의 공사 감독입니다. 그것은 세포들에게 아미노산이 손상된 결합 조직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특수 수용체 통로를 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단 90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그 후에는 꽝 닫히고 여러분의 몸은 복구 모드 대신 에너지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들이 정상적인 소화 경쟁을 우회합니다. 아시다시피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를 위해 탄수화물 및 지방과 경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우선시하고 복구는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8시간 동안 금식한 빈속에서는 그 아미노산들이 여러분의 관절, 힘줄, 연골로 가는 명확한 고속도로를 갖게 됩니다. 극적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은 약 6g을 결합 조직에 전달합니다. 14g은 에너지로 연소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은 70%의 낭비율입니다. 하지만 기상 후 90분 이내에 같은 50g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은 16g을 손상된 조직 복구에 직접 전달합니다. 단 4g만 낭비됩니다. 이것은 200% 이상의 효율 증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데도 여러분의 무릎이 여전히 아픈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체 리듬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그 비싼 단백질의 대부분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염증 지표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관절 조직의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침 경직을 일으키는 염증의 주요 지표입니다. 환자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아침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평균 리터당 8.2mg이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염증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자들이 아침 단백질 섭취로 바꾸었을 때 14일 이내에 수치가 리터당 2.4mg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71% 감소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은 4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콜라겐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녁 보충제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기상 후 1시간 이내의 삶은 계란 2개와 두부반 모를 먹으라고 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과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2달 후에는 북한산에서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시간 동안 여러분, 몸의 콜라겐 합성 속도는 저녁 시간보다 300% 높습니다. 여러분의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세포들은 말 그대로 아침 첫 시간에 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세포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단백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시며
이것이 관절을 안쪽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정확한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는 리듬을 따릅니다. 수백만 년 전 DNA에 프로그램된 일정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딱 한 번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관절, 연골, 힘줄을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드시는 단백질은 톱밥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15년 넘게 이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염증 지표를 추적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상 후 9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빠른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소화기관이 준비되고 세포 경로가 활짝 열리며 아미노산이 가장 필요한 부위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기상 후 첫 90분 동안 우리 몸은 이 시간대에만 존재하는 특수 운반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아미노산을 관절로 직접 운반하는 특별 배달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분이 지나면요, 그 트럭들은 사라집니다. 도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위장에 그냥 머물면서 비효율적으로 분해되고 대부분이 뻣뻣한 무릎이나 아픈 어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연구 수치는 놀랍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두 그룹의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1그룹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2그룹은 똑같은 양을 기상 후 90분 이내에 섭취했습니다. 단 4주 만에 아침 단백질 그룹은 관절 염증 지표가 70% 감소했습니다. 70%입니다. 저녁 그룹은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콜라겐 합성, 즉 관절의 새로운 연골과 결합 조직의 실제 생성이 아침 단백질 그룹에서 3배나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먹는 시간을 바꾸었을 뿐인데 몸에서 3배나 더 많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 밤에 단백질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녁에 맛있는 생선구이 한 점, 닭고기를 드시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녁 단백질 섭취는 실제로 관절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밤에 우리 몸은 해독과 세포 청소에 집중하지 건설과 회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몸에게 두 가지 반대되는 일을 동시에 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누군가 청소하려고 하는데 집을 리모델링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 하나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서는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섭취를 아침 시간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60g의 단백질, 계란 3개, 두부 약간, 생선 작은 조각을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장까지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뻣뻣함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단백질의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기 위해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보완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빠진 조각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세상의 모든 단백질을 드셔도 이 특정 도우미들을 추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겁니다. 첫째,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알약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에서요. 기상 후 9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흡수의 창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만성관절 뻣뻣함을 가진 247명의 환자를 검사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단백질은 비타민C가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콜라겐으로 변환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건설 현장 밖에 놓인 원자재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C는 인부들에게 각 벽돌을 정확히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현장 감독입니다. 아침 단백질과 함께 정확히 75mg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작은 오렌지 하나, 조각으로 잘라서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주스가 아닙니다. 통과일입니다. 또는 빨간 피망 반 개를 얇게 썰어서요. 비타민C는 단백질과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대 15분 이내에요.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오셨는데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을 드셨습니다. 좋은 품질의 계란을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요. 하지만 개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계란과 함께 뭘 더 드시나요? 그냥 밥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흰 쌀밥이요. 매일 아침 오렌지 하나를 4조각으로 잘라서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을 먹은 직후에 드시라고요?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달 만에는 정원 가꾸기를 위해 허리를 굽힐 때입니다.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이완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관절이 염증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결핍으로 근육이 꽉 조여 있다면 새로운 조직이 수축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형성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2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 아몬드 40g입니다. 정확히 약 30개의 아몬드입니다. 또는 아침 식사에 섞은 호박씨 2큰술입니다. 완전히 씹으세요. 위장에서 단백질과 섞이게 하세요. 이 조합은 제가 유연성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재건하고 마그네슘은 모든 것이 느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세 번째 보조 영양소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건강한 지방입니다. 많이가 아닙니다. 정확히 1큰술입니다. 지방이 운반 수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신체는 단백질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지방을 단백질을 관절로 운반하는 트럭으로 생각하세요. 트럭이 없으면 배달도 없습니다. 계란에 뿌린 올리브 오일 1큰술입니다. 또는 으깬 아보카도 반 개를 옆에 펴 바릅니다. 또는 아침 식사에 섞은 간 아마씨 1큰술입니다. 지방은 최대 단백질 흡수를 허용할 만큼만 소화를 늦추지만 과정을 막을 정도로는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과 함께 칼슘 보충제를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칼슘은 장에서 흡수를 위해 단백질과 경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둘 다 집니다. 칼슘 알약을 복용한다면 단백질 식사 후 최소 4시간 후인 점심시간으로 옮기세요. 제가 처방하는 정확한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1큰술에 볶은 계란 3개입니다. 4등분으로 자른 오렌지 1개를 옆에 놓습니다. 작은 그릇에 아몬드 30개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이 조합은 제가 발견한 단백질 경로를 활성화하고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보조 영양소를 전달하며 제가 40년 진료 경력에서 처방한 어떤 약보다 빠르게 관절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내일 아침 이 정확한 식단을 준비하세요. 눈을 뜨고 90분 이내에 드세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14일 동안 이것을 하고 지금 발가락을 만져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지금 당장 단백질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관절 건강의 조용한 살인자이며 이 중 최소 3가지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란, 두부 또는 생선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소화효소는 이러한 복잡한 분자를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 최적의 온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실온보다 낮은 온도의 찬물은 위 내벽에 충격을 주고 즉시 효소 활동을 40-50% 감소시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침 경직을 호소하는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들의 습관을 조사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 식사와 함께 얼음물이나 찬 음료를 마셨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백질 식사와 함께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만 마시세요. 위효소가 기능하려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접시를 찬물로 씻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같은 원리가 몸속에도 적용됩니다.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시스템이 차가울 때 제대로 용해되고 흡수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잘못된 음식과 결합하여 장에 독성 막힘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관절 회복을 완전히 방해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단백질을 고당분 음식, 흰 쌀밥 또는 단 과일과 함께 먹으면 우리가 소화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신체는 어떤 영양소를 먼저 처리할지 선택해야 하며 설탕이 혈당을 빠르게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항상 설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소중한 단백질이 위장에 앉아 발효되고 썩어서 관절 조직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저는 인천에서 온 74세 할머니를 상담했다 했는데 손주들을 거의 안아 올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단백질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먹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했을 때 그녀가 그 계란을 단 빵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탕이 단백질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설탕과 분리하여 야채와만 함께 계란을 먹은 지 2주 만에 어깨 통증이 너무 극적으로 감소하여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또는 녹말이 없는 야채와만 먹어야 합니다. 밥 안 됩니다. 빵 안 됩니다. 과일 안 됩니다. 같은 식사에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저를 두렵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서두르면서 단백질을 먹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소화를 포함한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불안하거나 서두르거나 불안한 뉴스를 보면서 먹을 때 신체는 투쟁 또는 도피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혈류는 소화기관에서 근육과 뇌로 전환됩니다. 위산 생산이 60% 감소합니다. 장 운동이 거의 멈춥니다. 섭취한 단백질은 그냥 그곳에 앉아 소화되지 않고 치유 도구가 아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지난 봄 강남에서 온 68세의 사업가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적절한 단백질,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에 먹었지만 무릎 경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먹으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먹는 동안 15분 동안 조용히 앉으세요. 휴대전화 안 됩니다. 텔레비전 안 됩니다. 그냥 평화롭게 먹기만 하세요. 10일 이내에 그의 무릎은 5년 만에 가장 좋아졌습니다. 내일 아침 단백질을 먹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제대로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각 입을 최소 20번 씹으세요. 이것은 흡수를 위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실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충분한 지방을 섭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단백질 흡수에는 아미노산을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운반하는 특정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관절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발견한 단백질 섭취 시간대는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90분이 관절 회복의 황금 시간대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면 여러분의 몸은 6시간, 7시간, 어쩌면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세포들은 밤새 손상을 복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는 새벽 2시경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제 깨어나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주기 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대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장세포가 아미노산의 가장 투과성이 높습니다. 장 내벽에 운반 단백질이 신선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영양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간에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있어 들어오는 단백질이 에너지를 위한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정확히 전달됩니다. 관절로, 결합 조직으로, 염증과 경직 부위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커피를 마십니다.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이 더욱 높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아미노산 운반체를 차단합니다. 또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습니다. 빵이나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나중에 들어오는 단백질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이전 의사가 밤 시간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관절 건강에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을 위해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저녁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200ml의 실온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10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완전 단백질 30g을 섭취합니다. 계란 3개와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또는 손바닥 크기의 두부에 깻가루 2큰술을 곁들인 것입니다. 11일 만에 이 여사님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4주째에는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 경직이 70% 개선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극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미노산, 특히 프롤린, 글리신, 라이신, 즉 콜라겐의 구성 요소를 섬유화 세포, 즉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수용적일 때 정확히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히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전에 먹던 야간 단백질은요? 그녀의 몸은 그것을 일반적인 신진대사에, 수면 중 혈당 조절에, 관절 복구를 제외한 모든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가 집에 간 자정에 건설 현장에 벽돌을 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타이밍이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닌 이유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단백질, 같은 양이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10%의 효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섭취하면 효과가 10배로 증가합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10분 일찍 알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을 마십니다. 정확히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위에 넣지 마십시오. 커피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황금 시간대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2주 안에 관절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세부사항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1단계. 평소보다 90분 일찍 알람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90분은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몸의 회복 주기는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정점에 달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 전체의 잠재적 치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날지 적어 두십시오. 알람을 방 건너편에 두어 무시할 수 없게 하십시오. 2단계.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는 흡수 경로를 닫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불편함 없이 빨리 마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 내벽이 최대 효율로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3단계. 물을 마신 후 30분 후에 단백질 분량을 섭취합니다. 정확한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재고 0.8을 곱합니다. 그 숫자가 그램 단위로 최소량입니다. 70kg인 사람의 경우 56g의 단백질입니다. 56g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계란 3개, 두부 100g, 구운 고등어 작은 것 한 토막입니다. 또는 그릭 요거트 200g에 아몬드 20g을 곁들인 것입니다. 고품질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가공육은 안 됩니다. 튀긴 음식도 안 됩니다. 4단계. 촉마에 영양소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비밀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50%만 효과적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활성화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작은 토마토 하나 또는 피망 반 개를 드십시오. 또한 15g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1큰술의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반쪽을 함께 드세요. 지방이 있어야 아미노산이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 조직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 2시간 동안 다른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탄수화물이나 다른 음식을 추가하면 혈액 내 아미노산 농도가 희석됩니다. 우리 몸은 표적 관절 회복 대신 일반적인 소화의 자원을 쏟게 됩니다. 물이나 녹차만 드세요. 6번째 단계. 매일 아침 유연성을 확인하세요. 식사 전에 발끝을 만져보세요. 손가락이 다리 어디까지 닿는지 재보세요. 기록하세요. 2주 안의 차이를 보실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개선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강남의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분이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간 덜 뻣뻣한 느낌만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신발 신을 때 벽을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넷째 주까지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제주도에 가서 성산일출봉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분은 74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계속 뻣뻣함과 함께 살면서 독립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내일 아침 90분 일찍 알람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짐이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선택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움직임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하세요. 글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나이 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족 중 50살 넘은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인생을 바꿀 힘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정확히 이 문제를 15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내일 아침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아침 단백질을 드시기 시작할 건가요?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연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뻣뻣함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타이밍 발견이 그분들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